제가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만나봐도 아니 사법부가 판결을 했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문을 가지는 게 말이 돼?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여기서 일단 많은 물음표가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 여당이 실제 설마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여기서 또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 보여주냐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쪽에서 대통령 부부의 사법적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이제 당연히 프레임화해서 범야권은 공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 진영, 즉 집권 여당과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거야가 완전히 그 국회를 독식한다라는 프레임,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기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요 틈바구니 안에서 어떻게 누가 더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무당층,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작업, 그게 가장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무당층, 중도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국면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공격 또는 이제 공략을 하려면 자기 선명성을 분명히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미 프레임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자,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용산에서 이재명 또는 민주당을 공격한 이 논리는 이제 사당화 논리잖아요. 근데 사당화라는 것 좀 따지고 보면 지난번 총선에서 사당화가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 중심 체제로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라라고 하는 민심을 비틀어서 한 20% 또는 30%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걸로 프레임화 시키잖아요. 네. 나머지 70%에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이제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당층 중도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선명성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싸움을 걸지도 또 실천하지도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강력한 전투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무장한 전투력으로 속도전에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속도전으로. 강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매우 중요하죠.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매우 있어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전투력이 있죠. 속도죠. 그리고 여기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자고 오면 하면 안 돼요. 저는 6월 7일이 법정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국회원 구성에 대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10일이잖아요. 예. 며칠 동안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가능하면은 그렇게 패스시키고 가고 내일 정도에 국힘에서 아무런 7석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21대 때 보여주었던 모습대로 야 이거 하다가 혹시 역풍 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역풍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동의합니다. 역풍이라는 것은 지지층으로부터 오는 역풍을 걱정해야 되지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역풍이 온다는 착오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전투력도 확보하고 속도전에서도 뒤지지 않는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로 지금 밀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이걸 밀지 않으면 프레임에서도 지금 깨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더 극악무도하게 해놓았던 여러 가지 특히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접근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명분백도 올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양명주가 모두 다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아이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경찰도 검찰도 수사를 안 하니까 네.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특검도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분백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한민국 이제 오늘 단체장 부인들은 다 받아도 다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 다 받으십시오. 받아도 됩니다. 다 받으십시오. 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다 받아도 되니까 그게 이제 대가성에 대한 저게 아니고 그냥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다 이제 허용해요. 공직 안 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죠.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판단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명품백, 그다음에 양평 게이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지금 뭐 동해 석유 개발 문제도 있고 뭐 그거는 최근
예. 저거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수의계약직이 문제 많다고. 예, 예.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 거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 수사 아직 하지 않잖아요. 이쪽은 완전히 이거를 덮기 위해서 작전을 또는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은 검찰권을 통해서 수사하고 기소권 행사하면서 계속하는 이 프레임에서 민주당은 이걸 뻔히 알면서 전투력과 속도전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역풍은 누구한테 생기나 중도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무당층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한테 생길 가능성 지금 이미 21대 때의 학습 경험 때문에 지지층들이 쳐다보고 있죠. 싸울지 말지.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 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분위기가 빨리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속도전을 나서서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요. 개별 사안별로 지금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말에 진짜 방송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보수 채널에서요. 네. 와, 1시간 정도를 하더라고. 네. 이재명 유죄다. 네. 걸렸으니까 너 죽었어. 이제 이런 걸로 가서 막 붕붕붕 뛰더라고요. 예. 야, 이게 내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듣고 있으니까 야, 민주당 뭐 하고 있지? 한편으로 요즘 뭐 그 지상파 정면 다 안 쳐다보니까 보도 채널까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이재명을 이렇게 좀 물고 뜯는다는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는 아 이거 이제 기소까지 가겠구나 수사까지 가라고 막 압박을 넣으면서 대선 후보에서 아예 이탈시켜 버리자 이런 이제 일종의 자신감 충만 상태를 내가 목격하고는 야 이거 참 진짜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간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 정리하면은요. 지난 한 주의 그 보수 성향 언론과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어찌 보면 편향적일지 모르는 언론들의 대다수의 분위기는요. 이미 동해에서는 석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에서 이탈됐고 이재명은 이미 감옥 갈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 한 주의 분위기가 이미 유죄 추정이 아니고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석유 매장량은 이미 140억 배럴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묻혀 있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분위기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 6박 7일간의 그 제 보도를 보면서 저도 뭐 전기한 대표만큼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상황의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무게의 특정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요걸 보고 해석하는 거 요걸 보고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의 반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이제 물렸구나 너 죽었어라고 하면서 하는 게 상대의 힘을 빼는 이제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상당히 생기겠다. 그리고 이재명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걸렸으니까 죽었다 유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희망 고문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석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게 본질이 묻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악을 만들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수사나 기소권이 정말 악용되는 이 상황들이 이런 판결 하나로 다 묻히고 덮이고 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거대한 이익의 고리가요. 우리처럼 가치의 고리로 엮여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제 혼자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기독교는요. 이익의 고리로 묶여 있고요. 보통의 대중은 가치의 고리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가치가 이기기가 어렵겠구나. 느슨하잖아요. 네. 공동의 희망사항 바람이지만 내가 이익을 지키는 것만큼 목숨 걸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제도권의 이런 연결고리들은 철저하게 이익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멘텀이 하나 왔을 때는 그 가치 집단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대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는 철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철면피 욕 듣는 건 아무것도 욕이 뺐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니까 이재명 죽이는데 다 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재명이 죽어야 돼라고 질문하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1심 판결이 끝났는데 판결 보니까 이재명 유죄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이재명 유죄야.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 그 보수 정치 세력 또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기형화되어 있는 보수 정치 집단의 속성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야, 우리라도 대항해야 되겠다. 아무리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연대의 그 뭡니까 에너지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당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 소수가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극단적 소수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배워왔던 경험했던 그 정치 집단의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들도 대중을, 국민을, 그리고 민심을 무서워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0석 중에서 100석 정도 가져간 정치 집단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지지율이 20% 30%밖에 안 되는 집단이 우리 문제 없어. 집권 5년 보장되어 있으니까 70% 너 웃긴 소리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똘똘 뭉쳐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봐주고 네. 타인은 티끌만큼 잘못한 거 있어도 끝까지 봐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속성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은 추상적인 선언이나 캐치프레이즈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진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예. 심각해진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